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10월 2일 닥치고 현금이다, 10월 달에는 현금을 확보하라,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이제는 수익률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합니다. 한 달 고생을 하셨으니 11월에는 돈을 좀 벌어야죠. 오늘 방송 돈을 벌고 싶다면 꼭 마지막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 이제는 수익률 싸움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증시가 달라진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증가를 했고, 같은 날 발표된 산업 생산성 크게 올랐죠. 생산성이 올랐다는 얘기는 임금이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결정적으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10월 고용지표 예상을 크게 벗어났죠. NFP, 난팜 페이롤 크게 감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큰 폭, 지난달 큰 폭의 증가해서 예상치보다 하락한 증가율,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 개수가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리 동결이 아니다, 이제는 아예 금리 인하 가능성, 파월 의장이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 이랬지만,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그대로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고, 반대급부로 증시는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 지난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갔었는데, 이 상승 추세선을 그어 보니까요, 금요일 종가 4.57%는 추세선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50일 이평선 바로 위에였는데, 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추세선 이탈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금리가 더 빠지기 위해서는 제가 파란색 표, 그러니까 밑줄로 그어놨죠. 4.20%, 저게 8월 증시가 고점을 찍고 두 달간 하락을 시작했을 때의 금리입니다. 즉 저 정도는 내려와 줘야 본격적인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상승의 선봉이 나스닥이었죠. 나스닥 지난 8월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락이 급락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금요일 종가는 13,478포인트,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했고 50일 이평선도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기술적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하락의 위험이 끝났다, 솔직히 이렇게 선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은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왜 제가 하락 추세 끝났다 이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가는 10월 고용지표에 대한 이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고용지표를 긍정적으로 시장이 보고 있지만, 그 뒷면에 걱정해야 될 포인트는 점검하고 어디에서 수익을 낼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큰 폭의 증시가 상승, 큰 폭의 증시 상승이 나온 이유는 NFP가 숫자가 많이 줄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초에 9월 NFP는 29만 7천 명이 증가했지만, 금요일 밤, 한국 시간 금요일 밤에 발표한 NFP는 15만 명입니다. 예상치 17만 명보다 2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15만 명으로 전월에 반토막이 난 이유는, 첫 번째,
전미 자동차 노조가 10월 달에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NFP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부품업에서 3만 3천 명이 감소했어요. 즉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만 3천 명이 감소했고, 운수 창고업, 결국 자동차 산업과 연관되죠. 1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즉 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15만 개로 NFP가 크게 줄어든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증시가 호재로 인식했던 월간 임금 상승률도 전월에 0.3%보다 하락한 0.2%를 기록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1일에 발표할 11월 고용지표에서는 11월에 발표한 15만 개보다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협상 타결했기 때문에 일자리 복귀했죠.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울러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에서 25% 임금 인상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달 고용지표에서는 이런 임금 상승률이 전월의 0.2%가 아니라 전월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사실 12월 고용지표 발표가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3주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을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3주가 있기 때문에요. 3주 동안 채권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런 하락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계속 확증 편향을 찾으면 안 되죠. 왜? 누구나 예상을 하지만 그 예상에 대한 답은 내 확신이나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음날 시장입니다. 증시가 너 맞아, 너 틀려, 이렇게 바로바로 채점을 하잖아요. 즉 시장이 일단 상승한다는 얘기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 그 다음에 고용지표, 추가 12월 고용지표까지는 아직 3주간의 시간이 있다는 점, 그것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시장이 지금 현재 증시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업종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미국 증시에서도 스몰캡의 추가 상승, 그러니까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검정색은 S&P 500 일주일간의 상승률이고요. 위에 파란색은 러셀 2000입니다. 즉 스몰캡이죠. 즉 S&P 500 지수가 일주일간 약 5% 정도 상승을 할 때 러셀 2000 스몰캡들은 약 7.5% 상승을 했습니다. 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금리에 민감해서 더 많이 빠졌던 게 스몰캡이었고, 금리 인하 안 되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되돌려야죠. 그래서 스몰캡들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스몰캡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인 분야는 의료 AI입니다. 의료 AI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는지 미국에서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의료 AI 슈레딩거죠. 슈레딩거는 오른쪽, 저점이 지난주 저점이 21달러 좀 밑에였었는데요. 종가가 28.34달러. 일주일간 저점 대비 무려 3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의료 AI가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니 한국 증시에서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 증시에서 의료 AI JLK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JLK 일간 차트인데요. JLK 저점이 17,000원이었고 금요일 종가가 30,000원이었습니다. 약 13,000원, 무려 70% 가까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JLK만 올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루닛, 뷰노, 딥노이드도 같은 의료 AI 업종이죠.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수요일에 우리 VIP 클럽에서 제가 뷰노, 딥노이드, JLK 이렇게 그냥 300주씩 사자. 왜? 의료 AI 쪽이 상승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목요일날 한 10% 먹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금요일날 더 많이 올랐죠.
역시 제가 팔면 올라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의료 AI를 보자. 아니죠. 의료 AI 벌써 저점 대비 70% 오른 섹터를 제가 어떻게 추천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의료 AI 이후에 어느 섹터를 봐야 할까요? 예, 미아리 점집 찾지 마십시오. 미아리 점집보다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금요일 제가 좀 섹터를 찾아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바이오테크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XBI, S&P 500 인덱스 내의 바이오테크 ETF죠. XBI, 그러니까 바이오테크가 당연히 금리에 민감을 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수목금 3일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이 64달러였고 종가가 71달러였으니까 약 12% 정도 일주일간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인덱스가 일주일간 5% 상승을 했는데 바이오테크가 약 12% 상승을 했는데요. 자, 바이오테크 너무 범위가 넓죠. 그래서 좀 좁혀야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그젝트 사이언스입니다. EXAS입니다. EXAS 이게 그 기호죠. 이그젝트 사이언스 어떤 업종입니까? 예, 암 진단 업체죠. 암 진단 업체 사실 화요일, 수요일 조금 반등을 하고 목요일에 조정을 보였는데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7.3% 상승을 했습니다. 7.3% 이것보다 많이 오른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8월 100달러였던 주가가 6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을 때 약 40% 빠진 거잖아요. 40% 왜? 금리 인상, 채권금리 상승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던 건데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증시에 반영을 한다? 그럼 다시 봐야죠. 그래서 이그젝트 사이언스 암 진단 업체죠. 그러므로 우리 의료 AI 다음에는 이번 주 암 진단 업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암 진단 업체 대표적인 게 바이오다인이죠. 바이오다인 이틀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도 있죠. 뭐 지노믹 트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 안에서 잘 쳐봐야 되겠죠. 찾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의 끝, 하락 추세의 탈출인지 아직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예, 왜? 고용지표가 그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시에서 일단 투자자들이 수익으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고 증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 그러면 저도 생각과 다르게 증시가 원하는 섹터, 증시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곳을 미리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의료 AI 다음 섹터, 그래서 이그젝트 사이언스나 XBI를 감안할 때 암 진단 업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연말까지 길게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증시가 적극적인 수익률 싸움을 하고 있다. 어느 쪽에서? 바이오테크 쪽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쪽에 적극 가담하여 단기 수익을 올려야 하겠다. 오늘 방송 여러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증시가 반영했고 그 반영하는 쪽 섹터를 찾기 시작했다. 미국 증시에서 그 힌트를 주는 것을 감안할 때 다음 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암 진단 업체 이쪽에서 수익률 싸움을 해보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는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